만대루의 밑을 통해서 누하 진입으로 현재 병산 서원의 제일 중심에 있는 마당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원에 가게 되면 서원에서 학생들과 스승님이 함께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던 공간, 강학 공간, 강당 공간이라고 하죠. 저 마루 위에 올라가서 앉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건물이 가장 먼저 지어지고 어느 건물이 점점 순차적으로 지어졌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건축이나 고려시대 건축들 중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건축들은 한꺼번에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하나씩 덧붙여 지어지면서 현재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마다 경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처마선, 그 각도, 높이 보여지는 그 위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하나하나가 더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하면서 계획을 하고 지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가장 메인이 되는 앉아서 쉬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 첫 번째로 앉아서 한번 그때의 감성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강당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주 넓은 마루 공간이 있죠. 사실 이 마루 공간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 건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 하고 밑에 이 마루는 마루 밑에가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좌우로도 되지만 아래 위로도 되는 이런 순환형의 마루를 이용해서 여름에 습기를 제거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주거 공간의 마루와는 다르게 이런 서원의 마루들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은 마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넓은 마루 위에 어디에 앉아야 될까 고민들이 처음엔 되겠죠, 그죠? 항상 이 마루를 보면 우리나라의 마루 공간에서 앞에 기둥열을 살펴보면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의 홀수 간을 이루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 방을 이루고 있는 이 문들이 보이죠? 자, 당연히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문이 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뒷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본다면 앞에서부터 한 3분의 2 지점, 이쯤이 아마 제일 스승님이나 분들이 앉아 계셨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시선 높이에 영상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이 건축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병산서원의 어떤 철학적이나 이념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분석과 어떤 답사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보다는 물리적인, 그다음에 공학적인 분석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볼 수 있을까를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자, 이 한 칸과 두 칸과 세 칸의 이야기 안에 지금 이쪽에 있는 동제죠. 동제와 이쪽에 있는 서제, 이 처마가 끝나는 부분, 이 처마의 끝이 이 기둥에 가려지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안쪽에서는 정확하게 병산서원의 만대루 부분만 열려 있도록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습니다. 전통 건축이 여러 가지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교한 기술적인 착용 효과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답사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욱 재미있는 부분은 일어서서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서 있는 눈높이에서 보면 동제와 만대루와 서제의 처마 끝선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분명히 가장 낮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은 이런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있을 때 그 하나의 한 폭의 파노라마를 좌측에서 우측까지 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유생들이 이제 묵고 지내는 숙소였죠.
이 숙소의 모습이 이렇게 자연의 프레임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또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이 참화선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는 굉장히 파노라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이 기술적인 계획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와봤던 병산서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7, 8차례 정도 온 것 같은데 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병산서원을 겨울에 와본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기 만대로 건너편에 있는 저 적벽이 병산이 저녁 시간이 돼서 붉은 노을로 붉게 물들었을 때 그때 이 하얗게 눈이 쌓인 만대로의 모습과 동제와 서재의 모습, 그 다음 그 뒤로 보여지는 적벽의 모습은 아마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색감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프레임과 그 뒤에 있는 만대로의 프레임이 이중으로 겹치면서 계속해서 풍경 속에 풍경이 들어가 있고 그 풍경 속에 또 다른 풍경이 들어가 있는 착용을 해오되 한 가지의 프레임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레이어를 통해서 풍경 속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방식, 아마 그게 병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기술적인 혹은 물리적인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통풍되는 문이 나 있죠. 이 문 뒤로는 서해 유성용 선생과 그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장판각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서원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사설 대학이었습니다. 사립 대학이었고 이 사립 대학의 어떤 출판물들 원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찍어낼 수 있는 원판을 보관하던 곳이 장판각. 그래서 저기에는 서해 유성용 선생의 유명한 징비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학연구소로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사당의 우측으로 보이는 저 부분은 옆에 있는 이 서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고진각이라고 하는 행정동입니다. 여기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청소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머물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대로 쪽에서 한번 더 공간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다가 한 가지 더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마당에서 지금 저 앞쪽에 소설 산문의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조선시대에 많은 그 주거 건축들이나 성 건축들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이 강학동까지 이렇게까지 바로 연결되어서 보이지는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배치상의 일자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앞에 있는 소설 산문의 지붕과 그 다음에 만대로의 지붕을 통해서 혹은 만대로의 앞에 있는 대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고 최대한 가까이 들어와서 문 앞에 와야 그 사람들이 보이는 각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좌우의 위치와 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발을 신으러 내려가는 길에 이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성리학에서 선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도리를 느끼게 하는 것. 아마 그 당시에 이 건물의 단 높이와 그 다음에 이 마당, 그 다음에 축대를 통한 이런 것들을 결정해가는 과정이 이런 장면, 처마와 지붕선, 그리고 산의 경계와 그 위로 보이는 하늘, 이 이야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너머로 보이는 흘러가는 강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밑에 보이는 땅의 이야기, 처마와 이어지는 자연과 하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공간과 이어지는 마당과 물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애쓰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이런 높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없었을 테고, 목수라고 하는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계속 그려내면서 이런 건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런 장면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현대 건축을 하고 있지만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서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 낸다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